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한민국 유일한 자동차 시승 플랫폼 다른 사람 차 이용해서 앉아서 편하게 돈 벌어먹고 있는 타범의 대표님. 안녕하세요. 타보험 운영하고 있는 신종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또 차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미국에 유학까지 다녀오신 분이에요. 네. 와, 거기서 이제 엄마한테 용돈 삥 뜯어가지고 그 돈 갖다가 2차 저 차 다 타보고 막 그래서 기대가 커요. 하이엔 하이브리드 리뷰 또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일단 지난번에 모트라인에 이제 차량 협찬을 해드리고 윤 대표님이 너무 이제 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쭉 해주셔서 차를 직접 경험한 오너로서 약간 포르쉐 오너분들의 그런 대변을 좀 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걸 허락한 적이 없다 그러시네요. 없어요. 네, 대변을 굳이 네가 왜 하냐. 네, 열심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주 리뷰하면서 포르쉐도 많이 찍었어요. 네네. 그분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가격 방어가 최고다. 네네. 그런 뻔한 얘기는 면허 없으신 분들도 요즘에는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네네. 진짜 이 차를 고민하신 분들에게 유익한 내용들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도 한번 걸어 주십시오. 네. 야, 엔진 개입을 전혀 안 하네요. E-파워 모드라고 그래서 엔진으로만 주행할 수 있는 모드가 디폴트로 설정이 되고요. 한번 엔진이 개입되는 그 느낌 한번 받아볼까요? 네. 뭐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 그런데요? 뭔가 차가 뚝 내려앉았다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조용하다고 생각하고 대형 SUV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요즘 많이 찾고 계세요. 그 X5, X6가 10,000대 가까이 팔렸고 GLE는 7,000대 정도 팔렸고 엄청 많이 팔렸네요. 네, 까이에는 뭐 3,500대 정도 팔렸고 그 중에서 하이브리드의 비율은 뭐 X5 같은 경우에는 452 모델이 있잖아요. 걔가 이제 1,600대 좀 넘게 팔렸고 카이엔은 3,500대 중에 한 600대 정도 팔렸고 쿠페까지 합쳐서 GLE도 600대 정도 팔렸어요. 은근히 이 급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을 찾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쵸. 무엇보다 포르쉐잖아요. 이게 단순히 브랜드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차가 주는 여러 가지 만족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꼬실 때 총각이시고 또 워낙에 여성 필력이 심하시니까 아니라는 말은 못할걸요? 양심이 있으면? 아닙니다. 양심이 없네. 그 포르쉐를 내가 갖는다. 그거의 가치, 그 로열티가 어떤 겁니까? 포르쉐의 로열티 그냥 사람 많은 곳에서 내릴 때 기분이 좋아요. 발렛 같은 거 맡기고. 네, 그럼요. BMW X5를 탈 때가 있었는데 X5 타고 제가 어딜 가서 내리고 그 옆이나 앞뒤로 이제 포르쉐 카이엔이 오면은 항상 이렇게 쳐다보게 됐어요. 이게 그냥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행동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상 올라가고 가장 논란이 됐었던 부분 같아요. 이 차량의 가격이 왜 1억 6천이냐. 이 차량 가격은 옵션 포함해서 딱 1억 5천이고요. 윤 대표님이 이제 내일 모레면 40이시라 이게 노안이 오셨는지 제가 옵션표를 분명히 2번이나 보내드렸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이거를 1억 6천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저도 솔직히 영상 보고 조금 약간 떨어지는 부분. 그 깡통 가격은 1억 2천이 조금 넘어요. 그럼 우선 옵션 는 거 거쳐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내길에서 유턴하거나 그럴 때 좀 편하게 돌고자 그 후륜 조향, 그 매트릭스 라이트라고 하는 PDLS 플러스. 꼭 플러스를 사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진짜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이 특히나 밤에 고속도로 같은 거 운전할 때는 내 앞에 있는 차량들을 피해서 라이트를 이렇게 최대한 밝게 사방으로 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야간 운전할 때는 확실히 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는 요 컴포트 시트 그 18방향 또 파노라마 선루프 다들 하시니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윤 대표님께서 굉장히 많이 혹평을 하신 이 3챔버 에어 서스펜션 KSM을 포함한 그 3챔버 에어 서스펜션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되게 좋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3챔버 에어 서스펜션 자체의 성능은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형 노멀 카이엔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이 차가 좀 그 뒤 시트 아래쪽 부분에 무게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후륜이 범프를 치고 내려왔을 때의 움직임이 좀 그지 같다. PDCC는 안 넣으셨죠? PDCC는 안 넣은 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 차를 구매하실 때는 전 시장에 시승차가 그 노멀밖에 없었어요. 기본형 모델은 이제 2,000km 내외의 이제 공차 중량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이게 롤이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뭐,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어차피 배터리가 아래쪽에 들어가니까 롤이 그렇게 심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해서 PDCC는 뺐는데, 출고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차의 롤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다음에 다시 비슷한 무게의 차를 구매한다면 꼭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일반 모델보다 400kg가 무겁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윤 대표가 한 리뷰 중에 가장 반박하고 싶은 게 이 배터리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였잖아요. 네네.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 주행거리가 여름철이나 기온이 좀 높을 때는 적어도 저희 아버님의 운전 스타일 기준으로는 한 45km 정도는 충분히 가는 그런 배터리 용량이고요. 윤 대표님은 이제 얼마나 밟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20km인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요새 이제 날씨가 춥잖아요. 요새는 30km에서 35km 정도, 아무래도 히터를 계속 틀고 주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 대표가 조금 밟으면 그 정도 나오겠네요. 25km. 네네네. 나오겠네요. 좀 이제 스포티한 주행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거는 이제 배터리가 생각보다 작은 게 들어가 있어요. X5는 24kg. 그리고 벤츠는 31kg. 네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벤츠는 막 차주분께서는 뭐 7, 80kg 간다고 네네. 그때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이 차이 거의 2배 되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얘는 이제 그 셋 중에는 제일 작은 게 들어가 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윤 대표는 이게 모터 개입이 이제 고속에서 모터 개입이 전혀 없을 때 너무 별로다. 고속도로에서 뭐 정해진 속도 이상으로 밟으면 당연히 이제 모터 개입이 줄는데 이 차가 기본적으로 모터로만 갈 수 있는 최고 속도가 한 125km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속도까지는 계속해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연비 주행을 하게 되면은 뭐 충분히 효율적인 그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윤 대표님은 좀 단기간에 테스트를 하시려고 하셔서 그런지 좀 고속 주행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초고속 영역에서는 그런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윤 대표는 또 이게 아우디 엔진이다. 네네. 아우디에서 개발한 엔진을 포르쉐에서 갖다 쓴 거라 별거 없다. 네네. 네, 솔직히 저는 요거를 살 때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으면 이거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는 버전을 사고 싶었어요. 페이스리프트 되는 버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요새 이제 파나메라에 들어가는 2.9L짜리 엔진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때 페이스리프트가 조금 빨리 되면은 기다렸다 그걸 사야겠구나. 왜냐면 저도 그냥 이 3.0 엔진이 들어간 노멀 버전도 타보고 2.9 엔진이 들어간 파나메라도 타봤는데 엔진의 효율성이나 레스폰스 자체가 2.9 엔진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신형 엔진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완성도가 더 높을 거라고 그런 기대가 있어서 사려고 했는데, 일단 나오는 시기 자체가 워낙 저희가 차를 필요로 했던 그 시점보다는 더 뒤였어서. 차 살 때 항상 그런 게 있어. 그쵸? 네, 항상 있죠. 내가 딱 필요할 그 타이밍에 내가 꼭 원하는 것들은 계속 밀려. 연기가 되고. 그런 게 참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맞아요. 보면. 이 차만 거의 유일하게 골프백 4개가 트렁크에 편하게 들어간다. 네네. 다른 것도 그럼 다 테스트를 해보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X5 452나 GLE 350e는 출시되기 훨씬 전이었고요. 그래서 XC90을 이제 시승을 해보셨는데 그 차도 뒤에 트렁크에 골프백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독일 프리미엄 이 SUV들에 비해서는 조금 고급감이나 정숙성, 승차감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는 조금 XC90은 보기에서 좀 제외를 하셨고 나머지 차량들은 이제 골프백을 넣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딱 봐도 굉장히 작았어요. 특히 X5는 세대가 거듭될수록 트렁크가 점점 조금씩 작아지는 전 F바디 X5를 갖고 있을 때 그 차량에는 꾸역꾸역 4개가 들어갔었어요, 골프백이. 그리고 신형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테스트 해봤는데 얘는 근데 편안하게 들어갔다. 노멀 버전보다 하이브리드가 되다 보니까 트렁크가 조금 이렇게 작아진 부분에 있어요. 특히 그 트렁크 옆 벽 쪽이 노멀 버전은 파여 있는데 그쪽이 이제 막혀 있고. 근데 카이엔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뒷자리가 슬라이딩이 돼요, 앞뒤로. 맞아. G에는 그게 안 됐어. 네, 맞아요. X5도 안 돼요. 근데 이게 뒷자리를 앞으로 어느 정도 조금 빼놔도 뒷공간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골프백 4개를 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뒷자리를 앞으로 조금 슬라이딩을 해서 실으면은 뭐 어렵지 않게
아, 그럼 얘는 혹시 각도 조절은 되나요? 2열? 네네, 틸팅도 되고요. 골프도 자주 가시고 뒤에 네. 사람들 자주 태우신다고 하면 네네. 아, 그게 엄청 큰 메리트네. 큰 얘기들은 저희가 좀 이제 반박을 한 것 같고 네네. 이제 소소하게 차주분들만 알 수 있는 소소한 장단점 좀 언급을 네네. 해주세요. 제일 큰 장점은 아무래도 이 차 하이브리드라서 네. 부모님이 운전하시는 정도의 그 스타일로 운전을 하시게 되면 솔직히 엔진 개입이 시내에서는 거의 없이 오토로만 운행을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출퇴근 거리가 한 35km 되세요. 왕복? 네, 왕복. 그래서 그 데일리 운행은 거의 배터리로만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충전기가 있어서 매일매일 충전은 하는데, 네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전기료가 밤에 좀 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킬로와트당 한 55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요거를 충전을 하면은 한 25,000원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궁금한, 카이에는 이제 18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네. 완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집에 있는 충전기가 이제 7kW짜리라서 네. 완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뭐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단점도 좀 소소한 거 몇 가지 네. 얘기 좀 해주세요. 포르쉐라는 브랜드에 기대가 커서 그런지 네네. 여기 처음에 차량 출고했을 때는 요 필러 쪽이나 루프 쪽에서 잡소리가 좀 많이 났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서비스 센터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은 이제 상당 부분 다 잡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속주행을 좀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 같은 데서 조금 그 스포츠 주행을 하면은 네. 엔진 개입도 많아지고, 근데 이 엔진이 아무래도 스포츠성이 그렇게 뛰어난 엔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연료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으로 좀 밟다 보면은 이 연료 게이지가 다는 게 진짜 보여요, 눈에.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뭐 포르쉐 카이엔 타시는 오너분들은 다 느끼실 텐데 뒷자리 그 암레스트에 있는 컵홀더가 진짜 차의 격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네, 그런 그 암레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차랑 같은 이제 셰시를 공유하는 뭐 투아렉이라든지 아니면 벤틀리 벤테이가 네. 모두 저 형상의 암레스트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죠? 네, 진짜네요. 네. 아, 이거는 진짜 벤틀리 분들이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네. 뭐 이급의 차는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의 차잖아요. 네네. 이 완성도로 봤을 때 차량의 마감, 고급짐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평가를 좀 해주실 네. 수 있을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요 섭외 연락을 받고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X5 451을 한번 타보고 왔어요. 확실히 윤 대표님이 제일 조금 그 혹평을 하셨던 부분인 지금처럼 차량이 완전 정차를 하거나 네네. 지금도 꿀렁하죠. 네네. 이게 브레이크 페달에 요 밟는 느낌의 이질감이 좀 있어요. 걸리는 것처럼 딱딱 되진 않지만 일정하게 밟히는 것만큼 일정하게 브레이크가 잡히는 그런 세팅이 네. 완성도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452는 타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완전 정차를 할 때, 출발을 할 때, 요럴 때 조금 더 리니어함이 네, 훨씬 완성도가 좀 높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얘는 엔진 모터 합산으로 460이고 네네. X5는 400 정도 돼요. 네네. 그럼 꽤 큰 차이거든요. 그쵸. 그럼 얘가 오히려 더 좋아야 되는 건데 느낌은 어때요? 일단 뭐 100km 내외에서의 그런 출력으로만 보면은 체감상으로는 솔직히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근데 다만 모터로 가다가 이제 엔진이 개입하거나 그런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X5가 조금 더 부드럽게 전환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근데 이런 차 타시는 분들한테는 꽤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중요할 수 네. 있죠. X5가 저는 왠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파워트레인적인 측면에서는 네. X5가 확실히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는 그냥 윤 대표는 완성도도 떨어지고 네. 급하게 출시한 느낌이 많이 난다. 911 같은 차를 팔기 위해서 출시한 차다. 네네. 그 말에 대해서는 혹시 좀 동감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카이엔이 연비 자체가 네. 뭐 차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안 좋잖아요. 근데 네. 이런 큰 차량을 진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월에 뭐 한 10만 원 내외로 그 기름값과 전기 충전비를 유지비로 네네. 뭐
지금 비용을 내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노멀 버전은 솔직히 한 달에 동일하게 운행한다고 하면은 뭐 주유비만 한 4-50만 원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40억짜리 빌라 네. 살면서 그거 아끼시고 계신 아닙니다. 거죠? 지금? 아껴야 아닙니다.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아닙니다. 있으신 분들처럼 우리가 아껴야 돼요. 매일매일 뭐 네. 3,000원, 4,000원짜리 소비자한테는 그래도 이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네, 있는 좋은,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생각보다 뭐 좀 일을 갈고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네. 심심했고 너무 아. 아쉽습니다. 저희 영상이 이제 올라갈 텐데요. 네네. 모트라인 채널에 네. 저희 모트라인과 타봄 이렇게 앞글자 2개를 따서 모타로 이행시를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 중에 기발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을 몇 명? 저희가 3분 세 분 뽑아서 선정해서 네. 무료. 그럼 만약에 네. 제주도에서 신청을 하신 분이 너무 기발해. 네네네. 그분은 못 타요? 그분께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그 카이엔을 무료로 타봄하실 수 있는 그런 무료 타봄권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저희 타봄에 오시는 많은 그만하세요. 진짜 네네. 끝을 안 내주면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광고비 받는 것도 아닌데. 대표님들. 호스트 등록 많이 해주십시오. 즉석 네네. 이벤트는 네. 카이엔을 타보고 싶은 분들은 네. 모트라인 타봄 네. 그래서 모타 이행시로 네. 기발하게 써주시면 네네. 대표님께서 선별을 하셔가지고 네. 세 분한테 네네. 타봄 카이엔 무료 시승 쿠폰을 날린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또 이렇게 이른 시간 네. 청담동 고급 빌라에서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너무 영광이었고 네. 또 앞으로 또 모트라인과 타봄 네네. 서로 잘 될 수 있게 네, 공생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